네, 오늘 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이슈가 좀 상당합니다. 앞서서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 삼성을 꿈꾸는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 이런 부분이 좀 겹쳐 있거든요. 오늘 이것은 염승아 LS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때마침 나와주셨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오늘 시장 좀 욕심은 더 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막 이렇게 상승폭은 아닌 듯한데 그래도 AI 인프라 전반적으로는 좀 따뜻한 바람을 좀 불고 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대 축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더라고요. 각 네. 기업의 실익을 좀 챙겨주실까요? 일단 이제 네.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뭐 엔트로픽도 있었고 이제 오픈 AI도 있었는데 오픈 AI는 좀 얘기가 좀 없었던 것 같고 네.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엔비디아 같아요. 엔비디아랑 지금 이제 특히 SK그룹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칩 구매 얘기가 있었고 또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랑 뭐 5년 계약 맺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맺는 거는 그냥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파트너십 하에 5년 동안 되게 장기적으로 이걸 공급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아직은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는 그냥 뭐 애플 아이폰처럼 잠깐 샀다가 뭐 또 나중에 수요 보고 사는 물량이 아니거든요. 장기 플랜 세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확약이 된 그렇죠.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보고 있고. 근데 이제 역시 오늘 주인공은 네이버겠죠, 아무래도. 네이버. 뭐 아시겠지만 장 시작 전에 엔비디아가 그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네이버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한 4.5% 네이버 3대 주주로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서게 되고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예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네이버가 200메가와트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이제 특수목적법인 세워서 각각 이제 그 10억 달러씩 투자를 하기도 했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돈도 투자를 하지만 네이버에 또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. 우리나라 기업 중에 네이버 지분 투자 받은 거는 제가 좀 본 적이 없어서 예. 아마 그 엔비디아 투자를 받은 건 아마 네이버가 최초가 아닌가 좀 싶긴 유증 하고. 형식으로 받는 거죠. 네, 3자 예. 배정 유증입니다. 뭐 예. 보통 그런 식으로 다 지분 투자 받죠. 예. 예.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아무래도 근데 3자 배정 유증이 되면 이 주가가 좀 희석되잖아요. 그래서 아마 아침에 장전에 갑자기 주식 자사주 소각을 딱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갑자기 소각을 왜 하나 했더니 바로 이제 다음에 그 유상자 뜬 거예요. 그래서 예, 이거는 예. 굉장히 호재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엔비디아 또 우리나라 기업들 또 미국의 엔트로픽 또 오픈 AI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빅테크들이 이번에 AI 정상회담 만나서 규모도 규모지만 한국을 이제 인정해 준 거죠. 예, 한국은 예, AI 예.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 공급 국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또 근데 우리가 또 데이터 센터 지으면 미국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, 왜냐면 미국은 그 AI 칩도 있지만 자금력이 또 되게 좋잖아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. 근데 아쉬운 건 이게 강세장이면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늘 주가들이 정말 많이 올랐을 그러니까요. 텐데 예, 마음만큼 코스피는 또 많이. 마이너스 나고 예, 있어서 예. 좀 그게 좀 확실히 좀 시장이 좀 힘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 들지만 주가는 이게 그날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시장 분위기 바뀌면 나중에 반영도 하더라고요. 네. 예,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팩트니까 우리가 좀 주가 좀 못 오른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이번에 AI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계속 좀 고민한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거 한 줄로 얘기하면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입증한 네,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더라도 언제 한 번은 그 가치를 정말 제대로 받을 것이다. 그랬으면 좋겠다. 네. 이런 바람이 있는 월요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벌써 이제 7월 말이에요.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실적이 나겠죠. 어떻게 보세요? 실적은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그때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확정. 이번에 이제 중요한 네. 거는 그 보통 컨퍼런스 콜이라 그러죠. 이제 그 실적을 가지고 보통 CEO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죠. 네, 네.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, 근데 이제 29일 날 하이닉스는 이제 진짜 실적을 발표하죠.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예상은 64조 예상하지만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면 최근에 추정치를 좀 낮추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
하이닉스는 그것 때문에 한번 2주 전에 한번 맞아버린 적이 있어요. 네네. 예, 그래서 이미 선반영은 좀 됐고, 다만 이제 오늘 한 메리츠증권에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놀랬던 사실이 뭐냐면 세전이익이죠.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이익과 우리가 보통 당기순이익을 나눠서 계산하잖아요.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나 이익 더하면 세전이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금 이제 내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건데 세전이익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. 네. 이거는 일회성이 좀 많다 그렇죠. 보니까. 근데 이제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거는 세전이익이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100조를 넘을 거래요. 100조요? 그러니까 지금 64조가 영업이익인데 네. 일회성이 40조가 붙는다는 거예요. 이익이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키옥시아 지분 투자한 거 있잖아요. 아, 일본에. 네. 그게 아마 이번에 좀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그게 한 네. 40조 정도 그게 좀 그 돼. 정도의 힘이 돼요. 예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. 이런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음. 주주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요. 아, 왜냐하면 이제 보통 단기 순이익 가지고 이제 네. 우리가 순이익 가지고 EPS가 중요한 게 결국 그거 가지고 주주환원들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면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기대가 되지만 하이닉스도 주주환원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일은 한번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실적 발표할 때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진짜 세전이익이 한 100조 넘는지도 그 이슈가 진짜 맞는지 네. 그럼 주주환원 기대감을 좀 그러네요.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기대치보다는 못한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. 왜냐하면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고 하니까 하지만 일본의 그 낸드 플래시죠. 네. 그 키옥시아 이 지분 투자한 거 그 가치가 40조가 갑자기 붙어버리면서 세전 이익이 100조가 정말 기록한다면 네. 주주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또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. 염승환 이사님 이런 거 좀 잘 짚어주셔서 네네. 네, 되게 도움이 됩니다. 아,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의 삼성을 꿈꾸는 창신 메모리 반도체, 이거 D램 굉장히 네. 유명한 또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상장을 하면서 상장이 또 잘 된 것 같아요. 느낌이 어떻게 보세요? 오늘 네. 보니까 좀 주가가 400% 올랐다고 네, 하는데 본토 1등. 아마 네.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 받는 아, 것도 같아요. 그래요? 보통 왜냐하면 네. 경쟁사긴 하잖아요.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그쪽으로 좀 쏠리고 사실 오늘 이제 아침에 출발 전에 NXT는 되게 분위기도 좋았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이 사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주말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잖아요. 네. 공습도 중단, 유가도 지금 급나가거든요. 그럼 보통 들어올 텐데 아니 아침 이제 9시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때려버리더라고요 주식을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굳이 지금 1조 넘게 파는데 근데 결국에 아마 그 CXMT 상장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중국에서 큰 회사가 상장되면 그날은 보통 국내 주식 파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판다면 뭐 너무 우려할 필요 없는데 가뜩이나 시장 안 좋은데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근데 이제 창신 메모리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큼 D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건 명확해졌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.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이걸 발판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점유율을 좀 뺏어 먹고 막 네. 이러는 걸 되게 많이들 우려하지만 사실 중국은 저가 반도체는 잘합니다. 하는데 이 첨단 메모리 반도체, 특히 HBM, DDR5 쪽에서는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ASML의 그 EUV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. 근데 그 장비는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금지돼 있죠. 그래서 격차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한다고 해도 그게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중국의 위협은 뭐 우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위협을 뭐 지금 당장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는 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아, 중국 때문에 나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팔아야지.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너무 중국을 과대평가한 거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뭐 경계는 하되 그것만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. 근데 다만 오늘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그래서 세계 그냥 4위인 거죠? 4위죠, 4위 정도? 근데 생산량을 네. 앞으로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HBM 쪽은 지금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그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율이 25%밖에 안 된대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. 네. 거의 다 불량품이 나오는 예, 거죠, 만들면. 예. 그래서 좀 아직까지 위협이 되긴 어려운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시장은 좀 긴장은 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뭐 중국 추격을 아예 뭐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다. 네.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기술력의 차이는 있는데 수급에서
조금 좀 예.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 오늘은 나오는 월요일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적 이번 주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아마존 그리고 ARM, 뭐 퀄컴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특히 이제 아마존 이 회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죠. 예, 근데 사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기업이 애플이었어요. 근데 이제는 애플 실적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. 네. 이전만큼. 왜냐하면 이제 애플 아이폰이 우리한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어요. 과거보다. 근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회사는 뭐죠?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맞아요. 이 아마존 이 4인방이 얼마나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아마존입니다. 왜냐하면 아마존. 아마존이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좀 너무 여기 과잉 투자하는 거 아니냐. 아. 근데 여기 CEO가 그 얘기 했거든요. 나는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. 아마 뭐 빅테크 중에 한 CEO가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아마존의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. 나는 이 일생일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. 얘기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죠. 지난 1분기에 실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언급을. 근데 이제 좀 너무 과잉 투자 아닌가? 막 이런 우려도 하긴 해요. 예. 근데 과연 아마존이 이번에도 그런 좀 우려를 딛고 여전히 투자를 늘릴 것인지 뭐 메타는 더 늘릴 수밖에 없어요. 이미 메타는 저커버그가 이미 다 말을 해놨기 때문에 메타는 굳이 그렇게 뭐 시장은 다 알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아마존이 진짜 우리 예상보다 지출을 좀 늘려주는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좀 필요는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램 리서치 네. 여기가 식각 장비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회사 실적을 보고 또 메모리 업황을 또 알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27년부터 반도체 장비 공급이 절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. 27년 내년? 내년에. 내년. 요거는 참 저도 왜 내년에 이렇게 반도체 장비가 공급이 부족하지? 예. 이런 좀 저도 아직 명확한 저도 뭐 데이터는 없는데 지난주였죠. 한미 반도체가 공시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 기업 가치 이제 제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써 있어요. 27년에 장비 공급이 좀 급격히 그래요? 줄 것 같다. 공급이 부족하다. 예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보면 반도체 장비가 내년 그럼 만약 그게 사실이면 올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. 주식 투자 관점에서. 그렇죠. 예. 근데 한번 진짜 램 리서치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지 예. 한번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장비 단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. 네. 실적 단서가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, 램 리서치 요 3대 예.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기자들이 뚝 줄면하면 또 답변 어떻게 하는지 네, 그게 좀 중요할 것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까지 샅샅이 뒤져야 된다. 그래야 투자 전략의 방향성이 나오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지금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금리 되게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데 많은데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.7%를 넘어서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성장률 굉장히 부담이잖아요. 네네. 잘 가도 금리 부담 때문에 이게 막힐 수 있거든요. 네.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. 4.7 갔다가 이제 조금 떨어졌어요. 지금 4.633까지 좀 떨어졌거든요. 이유는 이제 국제유가가 네네네. 다행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약간 완화되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죠. 예. 근데 일단 넘어섰다 좀 밀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.7 만약에 넘어서 이게 지지가 되면 5%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빚 내서 투자를 하거든요. 맞아요. 현금이 이제 점점 고갈되니까. 근데 빚까지 내서 투자할 정도라는 건 진짜 이들 되게 지금 뭔가 급한 거예요.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. 근데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이제 금리겠죠. 이제 이자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니까. 사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. 자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도 돈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. 네. 예,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 모두 다 부담을 받게 돼요. 근데 고가리도 탈탈 털렸잖아요. 예, 미국은. 맞아요. 예. 네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은 이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상당히 좋은데 자꾸 올라가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장본인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분이 이제 뭔가 좀 결단을 해서 좀 빨리 끝내주면 좋은데 그때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그 $60대까지 한번 확 빠진 적 있죠. 그때 미국 국채 금리가 4.4까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결국엔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잡는다. 근데 여기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이 전쟁 상태를 그럼 더 확전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가나 이 금리는 지금 레벨을 너무 보지 마시고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. 이게 지금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높은 거냐, 더 올라갈 분위기냐, 요건데
결국 전쟁만 더 악화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이건 내려가는 분위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증시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겠죠. 그래서 금리는 결국엔 유가에 지금 함수가 돼버렸고 이걸 결정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니까 예, 중간 선거 다가온다는 측면에선 좀 뭔가 여기서 확전되기보다는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국채 금리와 뭐 유가의 안정화 이런 부분을 네.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말입니다. 한 주밖에 안 남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8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 전략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? 지금 6월 중순부터 네. 되게 어렵거든요. 시장 막 급락하고 지금 코스피가 30%나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6,500, 6,700에선 좀 지지하는 모습도 좀 나와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우려했던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고점 논란 이런 것들도 선반영은 좀 됐고, 사실 그거는 그 고점 논란도 막연한 거죠. 뭐 고점이라고 지금 증거는 전혀 없는데 그냥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번에 알파벳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, 또 이제 근데 이제 이번 주 한 번은 더 확인해봐야죠. 예, 하이닉스부터 확인해보시고 그것만 좀 잘 넘어간다면 8월 증시가 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 이거보다도 좀 7월보다는 좀 안정화되면서 좀 종목 장세도 펼쳐지고 그런 관점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8월은 좀 7월보다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보시고, 또 31일부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3천만 원을 네네네, 올리잖아요. 올라가죠. 예. 여기 얼만큼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. 뭐 이게 진짜 큰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효과를 좀 발휘한다면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뭐 사실 8월도 중요하지만 좀 한번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거기에 4,500조 네. 총 투자금이 신규 투자가 1,500조고요. 그다음에 AI 지금 정상회담 서밋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수장들 만나가지고 그 한가한 분들 아니잖아요. 거기 예, 만나가지고 예, 맞아요. 맥주 마시려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. 물론 디프린 했지만 그 젠슨한 계속 오고 거기다가 전 세계가 지금 지출을 늘려요. 이건 사실 생존 경쟁이거든요. 여기서 투자를 금리 높다고 좀 투자 도외시하고 막 이러면 나중에 미래는 좀 안 보이는 거죠.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한테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니까 네네네. 그 큰 그림을 그린다면 너무 오늘도 좀 코스피에 좀 밀리고 있지만 거기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진 마시고 그런 넓은 그림에서 한번 시장을 보시면 조금 더 좋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7월은 느낌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8월은 좀 비교적 여유롭게 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8월 전략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오늘 시장 분석부터 쭉 해주셨습니다.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